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하잖아요. 저에게는 말리다 못해 절 피말리게 하는 시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시누이라는 호칭이 혹시 싫어하는, 누를 끼치는, 이가 갈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게 아닐지요. 안녕하세요. 딱 그 뜻과 맞는 시누이와 피 튀기는 혈전 끝에 승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저는 전주에서 꽃집을 운영 중인 40대 주부예요. 처음부터 너무 살벌한 말씀을 드렸나요? 요새는 별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급 공무원이고 저는 말 그대로 어려움 없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왔던 사람이에요.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셨기 때문에 꽃 관련해서 공부를 마치고는 바로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본 적 없고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일 없이 살았고 말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편은 제 꽃집 근처에 있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지자체 행사 등이 있을 때 몇 번 방문했던 게 다였던 고객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밑에 직원들 시켰어도 되는 걸 몇 번씩 꽃집에 방문하곤 했었어요. 윗사람이라 시간이 많은가 보다 했는데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때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제가 순진했던 건지 너무 티나게 좋아하던 그 사람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만남을 이어가고 관계를 지속하면서 결혼 이야기도 금세 오고 가게 되었고 결혼 전에 간간히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도 5급 공무원인데 집이 어느 정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온 집안이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시댁에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딱히 마땅한 직업 없이 집에 계시고 시누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시누이 또한 일 없이 집에 있는 사람이고 시누이의 남편은 작은 정육점에서 그저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5급 공무원이라는 허울 하나뿐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본인 명의로 된 집 하나, 차 한 대 없는 사람이라서 그 사실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어느 정도 재정 상태가 맞아야 결혼해서도 문제가 없을 거라면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시 생각해보라며 설득하셨죠. 그런데 제가 그때 잠시 머리가 돌았던 건지 미쳤었는지 시댁을 남편과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5급 공무원 만들겠다고 온 가족이 도와주었을 거고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들 잘 살 거라고 말이죠. 주변의 만류에도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천추의 한이네요. 결혼하고 신혼집을 친정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해주신 4층짜리 건물에 2층에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1층에는 제 꽃집이 있었고 3층, 4층에는 세를 내주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의 몸만 들어온 셈인 거죠. 그래서 시댁에 따로 혼수를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제가 마련한 거니까요. 그래도 약식으로 시부모님께 금으로 된 목걸이와 시계 정도만 해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하나도 못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혼수에 대해 시댁에서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5급 공무원식이나 되는 아들을 주었는데 어째서 혼수가 달랑 목걸이, 시계뿐이냐며 큰 소리를 치시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엄마, 그래도 와이프 집에서 신혼집을 해줬잖아. 그게 어디야? 요즘에 집 구하기가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인 줄 알아? 게다가 집이 내 직장 바로 앞이잖아.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들어 그건. 우리가 너한테 공들인 게 얼만데 그게 집 하나로 된다니? 그 집이 네 명의도 아니잖아. 5급씩이나 되는 아들 데려가면서 너희 친정은 참 양심도 없다. 그렇게 싸게 퉁치려는 거 보니 알만하구나. 남편은 옆에서 그래도 집을 해주셨으니 할 말 없는 거라며 제 편을 들어주는데 남편이 무슨 물건인가요?
시어머니 말로는 남편 정도면 재벌가 딸이랑 결혼하거나 판사,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며느리 맞아서 호강할 수 있는데 남편이 좋다고 하니 겨우 저 같은 사람이랑 허락해 준 거라고 하셔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아무리 몰라도 어느 정신 나간 사자 집안이 남편같이 쥐뿔 없는 집안이랑 결혼을 한답니까? 게다가 저는 혼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남편 자체를 엄청난 큰 혼수로 착각하고 계시는 시어머니도 어이없고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남편에게 생색을 낸 건지 안절부절하는 남편도 어이없고 이 집안은 남편이 5급 공무원 안 됐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시어머니 댁과 저희 집이 꽤나 먼 것 그거 하나 좋았어요. 자주 오고 싶으셔도 자주 올 수 없으실 만큼 멀어서요. 마주칠 때마다 제 속을 긁으시긴 하지만 역시 시댁은 멀면 멀수록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의 평안함도 잠시 큰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그것도 한 가족이 때로 말이죠. 시누이네가 집 근처 몇 블럭 옆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잠시 동안만 지낼 수 없는지 사정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금을 2배로 올리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졌다고 말이죠. 갖고 있는 전세금에 맞는 집이 나올 때까지만 제 집에 있게 해달라고요. 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랑 사이도 딱히 좋지도 않았고요. 늘 시어머니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아쉬워지니 태세 전환을 해서는 저에게 언니 해대는데 속이 훤히 보였어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며칠이 지나서 시어머님이 그 먼 데서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야박하다면서 말이죠. 시누이가 길바닥에 나앉는 걸 보는 게 좋겠냐. 네 남편 공부시키느라 시누이가 양보를 많이 해서 덜 배우는 바람에 저러고 사는 거다. 양심이 있으면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큰 소리를 떵떵 치셨어요. 제가 일하는 꽃집에도 계속 들이닥치셔서는 말이에요. 하루 종일 장사도 방해하고 단골 손님들이 불편해서 나가시도록 말입니다. 시어머니라서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일단은 남편이 퇴근해서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막상 오니 시어머님께서 눈을 번득이며 저에게 따지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또 예전에 남편 공부시킬 때 시누이가 고생한 것을 들먹이면서 말이죠. 그러니 남편도 마음이 약해져서는 같이 저에게 부탁한다고 쌍으로 진상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100번 양보를 해서 그럼 딱 2개월만이에요? 더는 못 드려요. 기간 지나면 알아서 나가야 돼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어머님께서는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수긍을 하셨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바로 시누이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집에는 방이 총 4개가 있고 화장실이 2개예요. 방 하나는 제가 공부하는 방이고 하나는 부부 침실, 또 하나는 나중에 쓸 아기 방이고 남은 한 방은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창고방을 내어주려고 창고방 물건들을 지하실로 내리고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좁은 것 같다면서 정리도 안 하고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집주인이 거기 쓰라는데 지들이 싫으면 어쩔 거예요. 전 그냥 그 자리 쓰라고만 말하고 다시 일을 하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참이 지나 잘 정리하고 있나 가봤는데 정말 기야말 노릇이었어요. 창고방이 그대로 있고 아이 방으로 쓰려고 벽지까지 알록달록 꾸미고 장식해 놓은 방에 떡하니 지들 짐을 다 넣어놓은 겁니다. 아기 방에 있던 물건들은 창고방에 마구 우겨놓고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시누이에게 막 따졌더니 돌아오는 말이 에이, 언니. 아직 아기도 안 생겼고 저희가 오래 살 것도 아닌데 좀 어때요? 나중에 나갈 때 원래대로 해놓고 갈 테니까 걱정 말아요. 거참 유난이시네.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 집인데 왜 지들이 멋대로 판단하고
제 계획을 그렇게 쉽게 망가뜨리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방에 있는 신우이의 짐들을 던지면서 당장 창고방으로 옮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때 일을 마치고 뒤늦게 시매부가 집으로 왔습니다. 앞에 내용은 하나도 모른 채 제가 물건을 던지고 화내고 있으니 누가 봐도 제가 나쁜 여자 같았겠죠. 그 모습에 저에게 시매부가 너무하다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인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면서 엄청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언니가 아무래도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우리 그냥 월세라도 알아보자. 여기 당장 나가자 하는데 절 진짜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더 이상 그것들이랑 말 섞기도 싫어서 말없이 안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니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들어오는 남편을 붙잡고는 신우이와 시매부가 한탄하는 말들이 들리더군요. 저는 완전 몰상식한 갑질하는 사람으로 둔갑한 채 말입니다. 남편은 오히려 뻔뻔한 신우이와 시매부를 달래고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선 눈치는 있는지 제게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알아. 기집애가 워낙 고집이 세. 딱 2달만 참으면 되니까 조금만, 하긴 저 신우이 성깔 1, 2년 봐왔겠냐고요. 남편이 더 잘 알겠죠. 그나마 아니까 다행이다 라며 제가 양보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양보가 신우이가 제 집에서 오래간 기생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집에 그렇게 무상으로 들어왔으면 못해도 공과금이라도 보태던지 생활비를 따로 저에게 챙겨주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양심이 있다면요. 그런데 신우이와 그 가족들은 너무 뻔뻔했습니다. 냉장고에 친정 엄마께서 채워주신 비싼 과일들과 고기들을 마음대로 꺼내 먹질 않나 엄연히 제 집인데 꼭 자기 집인 양 신우이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제가 일하는 시간에 불러서 티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처음엔 몰랐다가 거래처와 계약하려고 도장을 가지러 집에 가게 돼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오지 않을 시간에 집안에 들이닥치니 신우이도 놀라더군요. 언니, 여기는 내 친구들이고 간만에 놀러 왔어. 괜찮지? 저한테 괜찮아 라고 답하라는 듯이 눈빛으로 무언의 압박을 주고 신우이 뒤편으로 보이는 그 친구들은 절 어쩌다가 들린 사람 보듯이 했습니다. 꼭 원래 신우이 집인데 제가 들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어영부영 도장만 챙겨서는 바로 나가려다가 엿 하나 줘야겠다 싶어서 나가는 길에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제 친정엄마가 소고기 좋은 거 사다 놨는데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드시는 것까진 좋은데 미리 말은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비싼 거라서 일반 백화점에선 사지도 못해요. 주의 부탁해요. 한마디 쏴주고 나가는데 너무 고소하더군요. 거지 같은 게 우리 엄마가 딸 먹이겠다고 사다가 채워놓은 걸 양심도 없이 처먹고는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그 후로는 저 때문인 건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먹는 걸로 제가 치사한 것 같지만 시작은 신우이가 먼저 했답니다. 냉장고에서 비싼 음식 먹는 거 정도는 상관없었어요. 같이 사는데 좀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대체 어떻게 아는 건지 비싼 것만 먹어요. 그것도 다 먹어버려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같은 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라도 채워 놓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요. 지들은 따로 치킨이나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어도 저에게 단 한 조각도 준 적이 없습니다. 가끔 쓰레기들이 나와 있어서 보면 내용물은 하나도 안 남아있고 빈 통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대체 언제 그렇게 몰래 먹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신우이의 몰지각한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의 음식들을 넘어서 안방에 있는 제 물건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당연히 기본 매너를 배운 사람이라면 안방에는 안 들어오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저도 신우이를 못되게는 봐도 그렇게까지 무식하게는 안 봤나 봐요. 친정 엄마랑 마사지샵에 같이 가려고
꽃집을 일찍 닫고는 집으로 올라와서 옷장을 보는데 엄마 만날 때 입으려고 따로 드라이 맡겨뒀던 블라우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그때 띠릭 소리가 나더니 현관에서 시누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그 블라우스를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제 결혼 다이아 반지까지 끼고는 제 물건들로 전체적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시누이도 제 모습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가가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이죠. 아, 언니. 간만에 중요한 자리 갔는데 입을 게 없어서 좀 빌렸어요. 왜 형제자매들은 옷 같이 입잖아요.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데 좀 입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래, 맞아라 하면서 쥐어받고 싶은 거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참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방을 뒤지는 건 몰상식한 행동 아니냐며 차분하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도둑년 취급하냐면서 너무하다고 왜 자꾸 갑질하냐면서 또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랄 발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시누이의 주특기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덮어씌우면서 피해자인 척하는 거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저도 똑같이 해줬습니다. 시누이가 애지중지해야 하는 가방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명품백인데 제 스타일도 아닌데 그냥 들고 나갔습니다. 그 백에 커피도 살짝 묻히고 말이죠. 시누이도 제 하얀 블라우스에 커피 자국을 남겼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일부러 시누이가 집에 들어와 있을 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가방을 메고 말이죠. 그랬더니 눈이 뒤집히고 아주 쌩 난리를 치더군요. 아가씨, 나 아가씨 언니잖아. 나를 언니라고 부르는데 나도 동생 것 좀 쓸 수 있는 거 맞지? 라고 하고는 그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지도 느끼는 게 있으면 알겠거니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신경전을 펼치며 시누이의 밑도 끝도 없는 진상짓을 방어만 하다가 약속했던 2개월이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나갈 때가 가까워 오니 이상할이 많지 시누이가 조용했어요. 저에게 거슬리는 행동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전 나갈 때가 되니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정신 차렸구나 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네요. 저도 내심 시누이랑 똑같이 행동하며 복수했던 것들이 민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누이는 슬슬 밑밥을 깔았습니다. 전셋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계속 해댔어요. 당연히 눈이 높아져서 구하기가 힘들었겠죠. 겨우 20평도 안 되던 집에 살던 사람이 신축에 평수도 넓은 제 집에 살다가 원래 집 기준으로 다시 들어가려니 말이에요. 그때 마침 3층에 새 살던 사무실이 빠지게 되면서 비었거든요. 그걸 또 귀신같이 알고는 시누이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으로 거길 내달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워낙 터가 좋아서 나가면 바로 들어올 대기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시누이 돈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받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건물주가 저이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무조건 달라는 식으로 찡찡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제가 그 자리를 줄 이유가 있나요? 이미 가계약이 되어 있다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가계약 일방적으로 물을 경우에 제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일하고 있는 남편을 들쑤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몇 통의 전화가 바로 왔지만 일부러 안 받았어요. 무슨 말을 할지 뻔해서요. 집에 와서는 남편이 자기가 진짜 잘할 테니 시누이에게 그 3층 집을 해주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를 해대는데 잘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너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치 빠른 남편은 바로 합주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만 부리다가 금방 나갈 줄 알았던 시누이는 아주 제 집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짐을 안 빼고 버티고 있으니 제가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고 아이도 있어서 심하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약속되었던 2개월이 훌쩍 6년이나 지나 버렸습니다. 그 사이 제 아이도 생겼고
꽃집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일손이 필요했는데 일속 챙기기에 하이에나처럼 빠른 시누이가 꽃집을 많이 도와줬어요. 사람 채용도 어렵고 꽃집이라고 우아하고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제 집에 오래간 머물러야 하니 잘 보이려고 물심양면으로 시누이가 일했어요. 그 점은 저도 높게 사고 있고요. 아무리 양심 없고 뻔뻔해도 자기 가족 건사하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눈치 보는데 모르는 척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몇 년을 더 눈 감았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든 헌신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 매부가 정육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이 허다했어요. 저와는 초반에 많이 껄끄럽긴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직업에 귀천은 없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정육점 직원의 보잘것없이 보일지는 몰라도 꽤 인정받는 사람이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 성실한 분입니다. 시 매부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제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먹은 음식이 너무 안 내려가서 속이 답답했던 저는 물이라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시누이네 방에서 부부의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 매부의 목소리가 조금 언성이 높았고 시누이는 속닥거리는데 워낙 목소리가 커서 뚜렷하게 잘 들렸죠. 적당히 해. 우리가 여기서 언제까지 살아? 애도 이제 초등학생이고 그 돈이면 충분히 전셋집 구할 수 있잖아. 한심한 소리 하지 마. 여기서 산 6년이 우리끼리 살던 때보다 훨씬 많이 모았어. 식비 줄었지, 공과금 안 내지. 게다가 자리도 좋아서 애 학교 보내기도 좋지. 그런데 여기서 왜 나가? 좀 더 뻐겨야지. 생각해보니 시누이가 꽃집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따로 월급을 주지 않다 보니 이래저래 미안했는데 집세나 그 외의 것들을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 열심히 일해주니 굳이 챙겨받기도 미안했고 말이에요. 그건 그렇다 치고 맨날 물을 때마다 전세가 너무 올라서 매물이 없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빠져나갔는데 그런 얌체 같은 계략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워낙 시누이와 오래 지내다 보니 익숙해져서 본질을 잊었더라고요. 게다가 살 맞대고 지내다 보니 미운정 고운정이 든 건지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앞섰는데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다음날 같이 꽃집에서 일을 하면서 채용 공고를 꽃집 문 앞에 붙이고는 시누이를 불러 세웠어요. 이제는 사람 채용해서 일할 생각이니 꽃집은 이제껏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이에요. 전셋집은 이달 내로 빨리 구해서 나가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당황한 듯한 시누이가 아직은 좀 이르다면서 1년 정도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오고 이제 7년이 다 돼가는 마당에 말이에요. 우리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슬슬 자기 방도 필요한데 원래대로 아이 방을 비워줘야 할 것 같다고 다시금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더는 입을 열지 않자 안절부절하며 사정하던 시누이도 별말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선 꽃집을 정리하고 퇴근하면서 같이 집으로 들어서는데 저희 아이와 시누이의 아이가 여느 때처럼 모여 앉아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고 있던 장난감을 시누이 아이가 뺏어가자 제 아이가 거지 새끼, 그거 내 거야. 네 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워온 건지 시누이랑 시외부도 다 있는데 심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게다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시누이 아이가 잔뜩 풀이 죽어서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난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 본 제 마음도 안 좋은데 시누이 마음은 얼마나 안 좋을지 시누이가 그 자리에서 막 울었어요. 저는 제 아이를 마구 혼냈고 말이죠. 본의 아니게 너무 미안해지는 사건이 생겨서 한동안은 시누이가 꽃집에 나오지도 않았고 집안에서도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미안한 것과는 별개로 이번 일로 정말 제 집을 나갈 계기가 생겨서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아이가 크게 상처받았으니 저라면 바로 집을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제 상식선과 신우이의 상식선은 많이 달랐나 봅니다. 한동안 조용하더니 신우이가 저에게 와서는 좋은 기회라도 잡은 듯이 제 아이가 심하게 말했으니 미안하면 1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의도한 듯한 그 말에 여태껏 미안하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거 없이 한 번 더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애들도 그렇고 심해부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그냥 이참에 빨리 집을 정해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꽃집 일을 계속 같이 하고 싶고 무조건 1년만 더 살겠다고 엄한 고집을 계속 피웠습니다. 꼭 제 꽃집에 무슨 금이라도 숨겨놓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시매부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벌이가 돼서 신우이가 무조건 제 꽃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유난히 꽃집에서 일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이 지나서 알게 되었죠. 유독 자주 방문하던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행사 담당자라서 행사 꽃을 쓸 일이 많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꼭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의 모습처럼 그 사람이 꽃집에 와서는 신우이를 찾거나 둘이 같이 꽃집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주 비춰졌죠. 꽃 주문 예약이나 아니면 저 모르게 단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졌나 보다 했는데 근무 중에도 몇 번씩 신우이가 그 사람을 따라 나서거나 자리를 비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아이도 있고 버젓이 시매부가 있는데 제가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설마 했어요. 하지만 설마가 꼭 사람을 잡죠.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둘의 바람을 잡게 됐습니다. 제가 꽃시장에 가고 시매부가 한 달에 한 번씩 마장동에 고기를 받으러 새벽부터 나가던 날이었는데 결제 카드를 깜빡하고 두고 오는 바람에 꽃시장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집에는 신우이만 있어야 됐는데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자 구두가 신발장에 있고 신우이와 그 남자 구두의 주인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저희 부부의 안방에서 말이에요. 누구인지는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사이가 의심스러웠던 그 단골의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전 안방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두 인간이 나올 때까지 말이죠. 20분 정도 지났을까? 즐겁게 웃어대던 그 두 인간이 신우이의 아이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방에서 나오더군요. 먼저 연속사진으로 찍어 현장을 남겨두고 그 둘이 나오면서 핸드폰 찰칵 소리와 함께 저와 눈이 마주쳤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신우이가 놀란 토끼 눈으로 절 보더니 바로 무릎을 꿇고는 제 손을 잡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언니, 아니에요.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애한테만 말하지 마요. 제발. 그런 거 아니라면서 뭘 말하지 마요? 진짜 하다하다가 도를 넘네요. 이건 나랑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시매부랑 남편이랑 이야기해요. 아, 그것도 내 방에서 무슨. 더러워서 난 말 섞기도 싫으니까. 남의 집에 얹혀서 사는 것도 어이없는데 내 집에서, 그것도 내 안방에서 그런 짓까지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 까발리고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시매부에게 호출을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까지도 모조리 불렀습니다. 그 단골, 아니 신우이의 불륜남은 절 보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고 그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고 명함을 받아둔 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신우이에게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매부가 먼저 왔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내 집에서 내 두 눈으로 신우이의 불륜을 목격했다고요. 둘은 헛웃음을 치며 제가 헛소리를 한다는 듯 웃다가 불륜남과의 녹취 내용과 아까 찍어둔 사진을 보더니 굳어졌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의 시매부는 한숨을 여러 번 쉬더니 신우이를 끌고 밖으로 나갔고 남편은 제게 신우이 부부의 일이니 일단은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뒤늦게 달려온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며 몰아가지 말라고 저에게 비난을 쏟아내셨습니다. 밤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도록 시누이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틀 정도가 더 지나서야 시매부 혼자 집에 들러서는 짐가방에 물품을 조금 챙기고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제게 그동안 신뢰가 많았다고 하며 이혼을 할 예정이고 아이는 시매부가 양육을 무조건 할 거고 시누이는 알 바 아니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님이나 남편 거칠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시누이의 모든 짐들을 집 밖으로 다 내놓았어요. 누가 가져가던 말던 저야말로 정말 알 바가 아니었어요. 용역 업체를 불러서 그 방을 다 청소하고 불륜으로 더러워진 제 안방도 다 청소했죠. 그냥 안방에 있던 침구류나 모든 것들을 버리고는 다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돼서야 시누이가 와서는 밖에 짐들은 어떻게 된 거냐며 제 탓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또 늘 있던 레퍼토리처럼 본인이 피해자라는 듯이 말이에요. 제가 착각을 해서 시누이 가정을 파탄내고 꼴랑 건물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또 이렇게 갑질을 하냐면서 말이죠.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이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진짜 더 들을 것도 없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오고 알아서 끌고 가더군요. 끼리끼리라고 시어머니와 남편도 바로 쪼르르 달려와서는 저보고 심하다며 다시 짐을 들여놓고 기다려달라고 하질 않나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이혼녀가 됐으니 시누이를 책임지라는 둥 떠들어대는데 두말할 거 없이 닥치고 둘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뜻하고 다르면 이대로 나랑 이혼하면 되고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있으니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나한테 사과하고 들어와. 어머니께서는 애초에 2달만 머문다고 했던 시누이 제가 7년 넘게 눈 감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 안방에서 더러운 짓 하는 시누이 그것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신 거면 그냥 나가세요. 전 할 만큼 했고요. 더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습니다. 둘 다 제 집에서 나가세요. 안하 무인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다 나가버리라고 하고는 전 문을 꽁꽁 잠갔어요. 밖에서 몇 차례 문을 두드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저도 시댁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터라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상관없었어요. 남편을 다신 안 봐도 괜찮았고 말이죠. 다음 날이 돼서 남편은 바로 저에게 사과를 하며 굽히고 들어왔고 시어머님은 아무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이혼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 시누이는 남편에게 몇 차례 돈을 요구했고요. 저는 시누이랑 연 끊지 않으면 곧바로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거래 계좌나 신용카드 모두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나 시누이가 또 손 벌릴까 봐서 말이죠. 몇 달간 시누이나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제는 시댁에서 빌붙어서 잘 살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제가 다 꿰고 있었고 남편 월급까지도 제 통장으로 따박따박 들어왔기 때문에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누이는 보이지 않는데 꼭 같이 있는 듯한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아이 점퍼에 있던 단추 하나가 덜렁거려서 돌아오면 다시 달아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오후에 다시 보니 짱짱하게 단추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달아주신 건가 하고 넘겼어요. 꽃집에 거래 대금으로 현금을 얼마씩 넣어두는 서랍이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금액이 맞지 않거나 턱없이 부족할 때가 있어서 제가 착각하고 잘못 넣어둔 줄 알았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옷장에 옷을 넣어둘 때 흰옷, 회색, 짙은 회색, 검정, 컬러가 있는 옷순으로 옷 색깔에 맞춰서 꼭 넣어두고 아우터는 꼭 비닐에 씌워져 있는데 그게 섞여 있거나 비닐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해둔 건가 했었죠. 그러다가 범인이 잡혔습니다.
꽃집 앞에 화분을 누가 훔쳐가는 바람에 CCTV로 가게를 확인하던 중에 너무 놀라운 걸 보게 되었어요. 몇 달간 소식 없던 시누이가 꽃집에 제가 없을 때 새벽이나 늦은 밤에 들어와서는 결제대금 서랍에서 현금을 빼가고 가게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잡혔거든요. 설마 이렇게까지 추잡할 줄은 몰랐어서 제가 가게나 집 비번을 바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멍청이였죠. 그래서 찍은 영상들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비밀번호를 모조리 바꿔버렸습니다. 아이가 말하길 집 안에서 몇 번 고모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마주친 고모가 절대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도 말이에요. 저 모르게 저희 집 여기저기 기생 중인진 몰랐네요. 남편과 바로 시댁에 찾아갔더니 시누이가 있더군요. 제 돈을 훔쳐가는 모습을 시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집안에 몰래 드나들면서 제 물건들을 사용하거나 건드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요. 덕분에 건물 전체의 모든 보안을 강화했으니 앞으로 무단으로 드나들거나 함부로 제 것에 손을 댈 경우 형사 고발도 서슴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도 당당하고 기고만장하시던 시부모님들께서도 제 모습에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한 사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기존에 보내드리던 용돈이나 경제적 도움을 모두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누이는 또 제 탓을 하며 하소연을 하려다 남편의 제지에 입을 닫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시누이는 시댁에서 한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못난 남자 하나 구제했다는 생각이고 제가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 한 더 이상의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네요. 사람은 고쳐서 못 씁니다. 고쳐지지도 않고요. 안 보고 살면 돼요. 그리고 꼭 손에 돈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돈은 놓치면 안 돼요. 늘 쥐고 살아서 몰랐었는데 시댁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돈이 힘이고 관계이고 능력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높은 사람인 줄도 모르고 괜히 굽혔지 뭐예요. 좀 치사하지만 건물을 쥐고 계속 시댁을 쥐락펴락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게 기생해온 시누이 이야기를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